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좋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또 경영상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ESG를 잘하는 우수기업, 모범기업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기업은 덴마크의 풍력 발전 기업인 그린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입니다. 오스테드, 덴마크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정부 지분율이 50.1%, 정부 회사죠. 과반수를 넘으니까 동에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이제 오스테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해상 풍력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해상 풍력, 연안 지역에서의 해상 풍력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눈길이 갔던 거는 이제 캐나다의 코퍼릿나이트라는 기업 평가 회사가 있는데 2020년에 지속 가능 기업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데 2020년에 여기 보시다시피 오스테드가 1등으로 올라섰어요. 2019년에 4위였는데 2020년에 1위 기업. 뭐 쭉 보면 잘 생소한 기업들도 있죠. 4위가 이제 시스코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1위는 이 기업이었죠. 역시 덴마크 기업입니다. 한센홀딩이라는 덴마크 기업이 2위였는데 순위가 2020년에 오스테드가 지속가능 기업 1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지속가능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성장을 건강하게 잘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ESG 잘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에 오른 오스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코퍼렛 나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 좀 상당히 놀라운데요. 화석 짧은 기간에 10년이면 그게 긴 기간 아니죠. 짧은 기간에 화석 연료를 주로 하던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켰습니다. 화석 연료 사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화석 연료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리더 경영진의 판단이 아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판단이었는데요. 화석 연료 부분을 핵심 비즈니스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2006년에 화석연료 비중 85%인 발전기업이었습니다. 화석연료로 하면 석탄, 화력발전 이런 거겠죠. 그런데 불과 11년 후인 2017년에 거꾸로 풍력을 주로 하겠지만은 풍력을 주로 하는 재생에너지 비중 85%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는 건 보통 기업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기업의 놀라운 점은 그다 2006년만 해도 환경 이슈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제기되던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화석연료, 잘 나가고 있는 화석연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경영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 풍력발전 세계 1위인데요. 특히 탈탄소, 요즘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탈탄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어요. 2006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탄소 배출 무려 83%. 원래 계획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스테드 홈페이지에 가면 2006년을 100으로 했을 때 이미 2025년에 98%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기 달성하는 그런 결과를 보일 것 같고요. 2023년까지 석탄 사용 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는 전체 전력 발전에서 녹색 전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급속하게 올라가죠. 2006년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화력 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발전이 주였는데 2018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75, 지금 2020년에 90%, 그리고 2025년에 가면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탄소는 이렇게 많이 감축했고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은 이렇게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 세계 정상급의 화력발전 효율을 보인 기업이었고 직원들이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됐다. 재생에너지로 옮겨가자. 그러니까 일단 직원들의 저항이 셌습니다. 자부심을 느꼈던 회사인데 왜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모험을 하자고 할까? 이런 저항들이 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또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연안 풍력발전, 그림에 보이듯이 연안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2년에 이 순탄치 않았어요. 2012년에 적자를 보이는 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폐합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줄이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이 경쟁사들이 오스테드를 모방해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풍력 발전의 단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승산이 없다고 봤는데 오스테드는 지속적으로 발전 단가 인하 등 풍력 발전에 승부수를 던지고 규모의 경제, 투자를 많이 해서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경영 혁신으로 마침내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수익이 크게 호전돼서 증시에 상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에 성공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런 자료를 냈어요. Lessons learned for Green Business Transformation. 녹색 사업으로 전환한 데서 배운 교훈은 뭐냐?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재무적이나 기술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업의 전환이 힘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뭐 재무적 문제 아니냐, 기술적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야 할 이슈였다. 그래서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으로 해결했다. 경영진의 리더십으로 해결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ESG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상충되지 않고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다. 우리는 그걸 해냈다라는 이제 후일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서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를 일찌감치 내다본 거죠. 그래서 기존 화석연료 비즈니스에 대한 장기적 도전을 인식했어요. 기존 화석연료 비즈니스가 잘 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100% 그린 에너지로 가동되는 세계를 창조하겠다. 뭐랄까요?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큰 그런 비전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전략에 반영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인데요. 매년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한 자리에서 많은 과제를 도출해내고 이걸 이사회에서 올려서 10여 개 과제를 회사의 전략에 녹여넣어서 추진을 합니다. 전략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이런 뭐 홍보 차원의 소통이 아니고 회사의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들을 여기에서 도출해냅니다. 다음으로 녹색 비즈니스 전환을 단호하게 실행했습니다. 그 위기 국면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투자를 더 늘려서 공격적인 투자로 단가를 낮추는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응하라. 그러니까 변화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리더십이 변화의 속도보다 앞서가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라는 얘기를 해요. 중간중간 어려운 점이 있죠. 뒷걸음질 하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원래 가던 길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를 자기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인생살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뒷걸음질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원래 가던 길을 꾸준히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스테드가 세계 1위 지속가능 기업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드렸고 다음은 잘 알려진 기업이죠. 파타고니아 의류업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인데요.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보여드리려고요.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기업은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과거에 유명한 광고인데요.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냈어요. 아니, 기업체가 우리 상품을 사지 말라고 우리 광고를 내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엉뚱한 일 아닐까요? 왜 이런 광고를 냈을까? 의미는 많이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타고니아는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입하면 오래 쓸 수 있게 해주고요. 중간에 해지거나 해서 해지면 수선센터에 보내면 다시 고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자,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체가. 그래서 파타고니아 스토리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란 책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점은 경영 목표가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입니다. 돈 버는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장과 확장은 회사의 기반이 되는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성장과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환경 개선이다. 지구를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웨어를 친환경, 유기농 목화로 제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쉬워 보였지만 공급 체인에 구체적인 들어와 있는 그런 납품업체들을 다 찾아가서 유기농으로 제조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업체들만을 선정해서 친환경 재료를 쓰는 거죠.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하고 생산지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의류를 만들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선센터를 운영해서 오래된 제품을 회수해서 수선해서 원래 쓰던 고객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될까? 이렇게 쉽잖아요.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옷을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하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해서 여러분 뭐 파타고니아 이미 유명한 브랜드죠. 공감해서 많은 구매를 해줌으로써 재무적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빈센트 스탠리라는 파타고니아 철학 담당 임원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철학 담당 임원이 있어요. 인상적이죠. 그 지속 가능성 ESG를 전파하는 철학 담당 임원이 2021년 11월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관한 웨비나를 이렇게 참여해서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웨비나에 참여를 했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업의 목적과 이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목적 다 좋은데 그 목적대로 했을 때 이윤이 건전한 규모의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혁신으로 차별화해왔다. ESG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경영혁신으로 차별화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익은 기업의 목적으로부터 발생한다. 여기 나오죠.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혁신하는 거, 이게 ESG 기업, 지속가능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머크라는 이제 제약회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회선 사상충 치료제, 이런 치료제가 브렌트 맥티자는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강변 실명증 같은 강변에 사는 그 사람들의 실명을 가져오는 뭐 그런 치명적인 기생충인가요? 뭐 그런 건데, 이게 문제가 돼서 87년에 머크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결과로 중남미 4개국에서 강변 실명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사회 공헌 기업,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명성이 높아지면서 투자도 늘고 이해관계자들도 늘고 하면서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로 성장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한 기업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했잖아요. 테스트 받을 때만 통과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게 해서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테스트할 때만 조작해서 통과되게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잖아요. 한때 떠들썩하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업 명성도 크게 훼손하고 주가도 크게 떨어지고 마침내 CEO가 사임합니다. 또 집단소송 배상 합의금으로 고액을 지불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 오스타드,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머크, 그래서 ESG를 잘하는 우수기업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봤고 또 그렇지 않은, 잘 못하는, 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